안녕하세요. 아까 키노트로 만나 뵙고 다시 마주하게 된 헤이딜러에서 안드로이드 팀 리더를 하고 있는 박상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 발표에서 정말 영어 발표를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식곤증과 함께 저의 발표에 굉장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UX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발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헤이딜러에서 안드로이드 팀 리더로 있고요. 안드로이드 개발한 지 한 12년 정도, 이제 13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도 들어온 적은 없어도 한 번만 들어온 사람은 없다는 박상권의 삽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행사 기획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마루이80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세한 소개는 박상권 소개로 구글링 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앱을 개발하시면서 다들 이러신 적은 있을 거예요. 뭔가 뭐 하라고 해서는 하는데 혹은 좀 이상한데 싶은데 좀 대충 넘어갔던 것들 혹은 좀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이건 이럴 땐 저랬는데 이번엔 저렇고 왜 그러지?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약간 개발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그런 선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헤이딜러 제품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먼저 이 이슈를 공론화를 하고 이거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 우리 뭔가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죠? 뭔가 우리 규칙을 만듭시다. 라고 이제 누구라도 먼저 발제를 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UX 스터디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iOS, 웹, 디자인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봤던 문제들 혹은 고통받았던 문제들 세 가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표는 이제 저희가 UX 스터디를 끝나고 디자인 팀에서 이제 노션으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그 정리된 문서를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노션에 스터디를 하고 나서 문서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블러 처리한 이유는 스포 방지를 위해서 블러 처리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막 쌓여있는 과업들이 많아서 생각날 때마다 날 잡고 UX 스터디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공유드릴 거는 닫기와 뒤로 가기는 어떻게 다른가? 스켈레톤 로딩은 언제 써야 되는가? 팝업은 언제 어떻게 다를까? 이게 꺼져야 되나요? 뒤로 가기 누르면 꺼지나요? 바깥쪽 클릭하면 꺼지나요? 이것을 항상 기획자나 디자이너한테 물어보는 것에 대한 짜증을 느끼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통해서 저희 스터디 했던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헤이딜러에서 이래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 후원사 여기 보셨죠? 각자 이제 그 에코백에다가 그 다음에 뭐였죠? 그립톡 그리고 개발자 스티커 다 이제 저희가 나눠준 헤이딜러 후원사 그리고 다음 시간은 또 저쪽 트랙 2에서 헤이딜러 개발자 윤영진 님이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하지만 채용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네, 이 발표를 제가 좀 일부러 좀 빨리 끝내고 질문 응답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발표 내용보다 Q&A를 하면서 좀 재밌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QR 코드 이제 하셨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혹시 제가 일찍 끝내긴 할 건데 시간이 남으면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닫기와 뒤로 가기는 어떻게 다를까인데요. 일단 뭐 뒤로 가기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뒤로 가기는 이제 계층으로 뒤로 가는 뒤로 가기가 있고 내가 이전에 밟아왔던 히스토리를 뒤로 가는 뒤로 가기가 두 개가 있다고 저희는 정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B에서 A로 갈 때 계층으로 뒤로 간다는 것은 어떤 바로 나의 위 상위 계층으로 간다는 하이어라키 백이고 그다음에 내가 걸어온 길을 가겠다는 거는 히스토리 백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헤이딜러에서 이런 화면이 있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서 저 바텀 시트를 연 뒤 어떤 특정 또 화면을 했을 때 내가 돌아온 길을 가겠다라는 백이라면 히스토리 백일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에 보여줬던 상위 개념의 화면으로 가겠다라면 하이어라키 백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히스토리 백으로 가기를 원할까요? 하이라키 백으로 가기를 원할까요? 사용자는 어디로 가는 것을 기대할까요? 네? 답변하신 건가요? 네. 다음 말씀해 보시죠. 하이라키 백이라고요? 히스토리 백.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쿠팡의 뒤로 가기 예를 들면 쿠팡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무한 히스토리 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쿠팡이 여러 가지고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내가 검색해서 찾아가서 누르고 검색해서 찾아가서 누르고 검색해서 찾아가서 눌렀다 라는 화면까지 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요것을 쿠팡에 있는 뒤로 가기를 한다면 계속 뒤로 갑니다. 나는 사실은 그냥 상위를 가고 싶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밟아온 길을 뒤로 가기로 하는 게 이제 쿠팡의 히스토리 백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히스토리 백과 하이어라키 백이 같이 있는 혼종도 생깁니다. 뒤로 가기 닫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다 해줄게. 네가 닫고 싶으면 닫아.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가. 이런 혼종인 앱들도 많이 나왔고 헤이딜러에서도 이런 UI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정한 규칙이 먼저 페이지끼리의 위계를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사용자가 기대하는 백이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두 가지 백이 모두 필요하다면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생각을 해서 나왔던 것들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백을 두 개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키 백으로 사용자가 명확하게 위계를 위로 가고 싶은 경우, 혹은 히스토리로 가고 싶은 경우. 저 아래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회원 가입할 때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갈 때 아래에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있는 편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이라키 백과 히스토리 백에 대해서 이제 뒤로 가기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닫기와 뒤로 가기는 어떻게 다를까? 문제가 뭐였냐? 그때그때마다 어떤 화면은 닫기고 어떤 화면은 뒤로 가기였어요. 뭐 어떤 거는 X인데 어떤 거는 뒤로 가기. 왜 이 화면에서는 X고 이 화면에서는 뒤로 가기죠? 라고 했을 때 기획자도 명확히 대답할 수 없었고 디자이너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에서는 그냥 뒤로 가기가 어울리니까, 디자이너도 이 화면에선 X가 어울리니까 그것을 이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개발자는 항상 뭔가가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ESTJ이기 때문에 항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닫기는 이제 모달에서만 쓰인다라고 보면 돼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모달이라고 부르고 안드로이드는 다이얼로그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모달이 뭘까요? 모달은 뭔가 어떤 화면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다른 맥락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견적 요청, 저희 헤이딜러는 중고차를 팔 때 견적 요청을 올리는 서비스인데 견적 요청을 하다가 거래 과정이 궁금해. 그래서 거래 과정 자세히 보기를 눌렀어요. 그럴 때는 원래 수행 중이던 것과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맥락이라서 이럴 때는 모달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달을 사용한다면은 그 심플해야 된다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팝업을 쓰거나 바텀 시트로 이제 모달을 구현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뭔가 심플하고 쉽지만 크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거나 좀 복잡하게 보여줘야 된다면 풀스크린을 쓰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 기준을 맥락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맥락이 뭔가 흐름에 이어진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뒤로 가기라고 보여줄 수 있고, 뒤로 가기가 나올 때는 좌우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 그리고 맥락이 아닌 갑자기 이제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를 뛰어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라면 닫기 버튼을 보여주고 닫기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개념으로 보여준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닫기 같은 경우는 돌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 뒤로 가기는 나의 히스토리를 내비게이션으로 쓴다.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뒤로 가기냐 닫기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ABA, ABC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갔다가 돌아오느냐, 이게 순차적으로 다음으로 가는 화면이냐.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나 기획자한테 물어볼 때 이거 ABA인가요? ABC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명확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화면이 있을 때 명의 이전이라는 게, 저희가 차를 팔고 명의 이전을 하는데 거기서 명의 이전된 이전 등록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X일까요? 뒤로 가기일까요? 이 오른쪽 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을 때. X? 그쵸, X입니다. 맥락이 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간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거래 진행 상황을 볼 때 거래 과정 전체 보기라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 다음 나오는 화면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X일까요? 뒤로 가기일까요? 뒤로 가기? X? X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차를 살 때 또 차량을 구매해서 그 차량의 정보를 보는 화면이 있는데 내가 조회했던 목록에서 이 아이템을 눌러서 상세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뒤로 가기일까요? X일까요? 뒤로 가기. 그쵸? 뒤로 가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A, B, C냐, A, B, A냐, 그 맥락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면 이게 뒤로 가기인지 X인지 누구나 얘기하지 않아도 아까처럼 가려져 있어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벤트 배너가 있을 때 이것을 눌렀다면 여기는 X일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건 이제 저희 헤이딜러에서 요즘 990만 원에 살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선착순으로 한번 해가지고 한번 진행했었고 이제 다음번에는 추첨이 아니라 그 특정 번호 신청한 분을 하고 있다는 짤막한 광고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스켈레톤 로딩인데요. 스켈레톤 로딩은 뭔가 언제 써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사용할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가이드가 없어가지고 리소스가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켈레톤 로딩이란 무엇일까요? 스켈레톤 로딩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그리고 이 스켈레톤 로딩이라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스켈레톤 로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쉬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었는데 막 그 이거에 대한 용어도 또 각각 달랐어요. 우리가 쉬머라고 부르는 이유는 페이스북에서 쉬머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다 보니까 이것은 쉬머라고 불렀고 이제 또 iOS에서는 스켈레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켈레톤 로딩이라는 말로 용어를 통일했는데요. 보통 이제 어떤 화면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콘텐츠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고 보여주는 것을 스켈레톤 로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로딩 시간 동안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보니까 뭐라도 보여주긴 하니까 체감상 좀 기다리는 시간이 적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반면에 그 스켈레톤 로딩에 대한 UI를 항상 이제 새로 그려야 되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것은 스켈레톤 로딩은 중요도가 높은 화면이고 변경이 잦지 않은 경우 그렇다는 건 이제 두 가지 변경이 잦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 화면 자체가 뭐 어떤 피처 개발이나 화면 UI가 엄청 많이 바뀔 것 같은 곳에서는 UI가 바뀐다면 스켈레톤 로딩도 또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빵꾸 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렇거나 혹은 보여지는 첫 화면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막 뭐 사용자가 어떤 상태냐 혹은 뭐 거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첫 화면이 다르다면 스켈레톤 로딩이 의미가 없겠죠. 거기 나왔던 거랑 실제 나오는 콘텐츠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변경이 잦지 않은 화면이고 중요한 화면에서 스켈레톤 로딩을 쓴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더 정확한 사용 기준은 이제 로딩이 짧게 느껴지는 게 중요한 화면. 보통 이제 그 앱마다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화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적는다거나 이전 화면에 뭔가 처음 보여지는 화면이어가지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이 잦지 않은 화면. 근데 이제 API 응답 시간이 너무 빠르면 스켈레톤을 보여주면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는 넣지 않고 뭐 프로그레스 바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빠르다면은 뭐 그냥 로딩 지연 시간 트랜스페어런트 해놨다가 보여준다든지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사용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여지다가 컨텐츠가 보여지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스켈레톤이 많이 있지만 좀 예시로 보자면은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컨텐츠를 스켈레톤을 보여주다가 표시를 한다거나 가운데도 차량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질 거다라고 한다든지 좀 세 번째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스켈레톤이면서 이미지를 로드하기 전에 플레이스 홀더를 보여주면서 저런 초록, 파락, 흰색을 보여주면서 이 이미지에 노란색 이미지가 나올 거야. 혹은 저희 할 때 지금 뭐 빨간 색깔마다 아이템이 다 색이 다르잖아요. 빨간색 카드가 좀 있으면 빨간색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스켈레톤 로딩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저것을 이제 플레이스 홀더라고 부르는데 저런 식으로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은 팝업인데요. 팝업은 일단 먼저 머티리얼 디자인에서 바텀 시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텀 시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바텀 시트랑 모달 바텀 시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만 보셔도 좀 뭐 이름만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요. 대충 이미지를 보시면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다드 바텀 시트는 이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아래도 남아있는 뭐 픽스드거나 뭐 유튜브에서 우리가 뒤로 가기 눌렀을 때 아래로 잡히면서 그 아래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탠다드 버텀 시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구글맵 같은 것만 봐도 구글맵에서부터 저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올라왔다가 위로 끌면 합쳐지는 약간 이런 느낌을 구글에서는 스탠다드 버텀 시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달 바텀 시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이얼로그라고 부르는 것들이 보통 대부분 모달 바텀 시트라고 볼 수 있고요. 헤이딜러에서는 이 바텀 시트라고 부르는 게 이 모달 바텀 시트를 저희는 이제 바텀 시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화면들인데요. 예, 뭐 다 많이 사용하고 하시겠지만 컨텐츠 위에 띄우는 바텀 시트를 저희는 이제 모달 바텀 시트를 사용하고 있고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도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가 있고 가운데 뜨는 다이얼로그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가운데 뜨는 다이얼로그는 옛날에 쓰다가 요즘에는 아래서 뜨는 모달 바텀 시트로 통일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모달 바텀 시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요. 뒤에 깔리는 컨텐츠가 뭐 딤 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할 것 같고요. 스탠다드 버텀 시트 같은 경우는 아까는 딤이 없었잖아요. 모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고 언제 꺼져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액션을 했을 때 당연하겠죠. 그리고 화면 바깥쪽을 클릭했을 때 혹은 스와이프해서 내렸을 때 그리고 만약에 앱바 그러니까 툴바 개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X 버튼을 눌렀을 때 모달 바텀 시트를 닫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대한 디스미스 규칙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에서의 바텀 시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팝업 동작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고통받는 거거든요. 다이얼로그는 알겠어. 디자인이 나왔어. 근데 바깥쪽을 누르면 꺼지나요? 를 물어봐야 된다든지 뒤로 가기 누르면 꺼지나요? 뒤로 가기 버튼이 있었네요. 왜냐하면 iOS는 없으니까. 디자이너가 안드로이드를 쓰는 디자이너를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뒤로 가기에 대한 인식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기 하면 꺼지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된다든지 뭐 스와이프 하면 닫아지나요? 뭐 이런다든지 저기서는 그 팝업에 X 버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있나요? 아까랑 비슷하죠. X 버튼이 어쩔 때는 있고 어쩔 때는 없고 어쩔 때는 누르면 꺼진다 그랬는데 어쩔 때는 안 꺼지고 분명히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니고 저기서는 꺼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이거 한번 해야겠다. UX 스터디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모달과 논모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모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달 바텀 시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논모달은 아까 스탠다드 바텀 시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달과 논모달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처럼 스탠다드 버텀 시트와 모달 바텀 시트 개념과 동일하다. 근데 저희는 이제 모달이냐 논모달이냐라고 용어를 통일해서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앱들 레퍼런스로 보자면 이런 화면들이 모달이냐 논모달이냐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모달은 닫을 수도 있고 못 닫을 수도 있는 형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스트롱이냐 위크냐라고 용어를 정했습니다. 스트롱이라 하면은 무조건 이제 강한 거, 응답을 해야 된다. 뒤로 가기 불가능, 못 닫는다, 바깥쪽 못해, 무조건 액션해야 넘어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저희는 스트롱 바텀 시트라고, 스트롱 모달 바텀 시트라고 부르기로 했고, 위크는 말 그대로 필수는 아니고 이제 그래서 바깥쪽 꺼도 꺼지고 X 버튼이 만약에 있다면 X 버튼 누르면 꺼지고 뒤로 가기 누르면 당연히 꺼지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논모달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 있긴 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것이 일단 논모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뭐 스와이프에서 꺼지냐 안 꺼지냐. 스트롱은 당연히 안 꺼지고 윅은 꺼지고 논모달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바깥쪽은 당연히 스트롱도 안 꺼지고 윅은 꺼지고 논모달은 왜 주황색일까요? 왜 주황색일까요? 왜 주황색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저 바깥쪽을 눌렀을 때 아래에 있는 버튼이 내려가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바깥쪽을 누른다고 해서 댓글창이 내려가지 않죠. 이것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맞춰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한번 정의해 본다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롱은 종료를 할 수 없다. 그 종료의 기준은 딤, 스와이프, 뒤로 가기가 다 안 된다. 윅은 다 된다. 그리고 스트롱은 X 버튼이 없다. 윅은 X 버튼이 있다. CTA 버튼은 이제 아래에 나오는 버튼이죠. 액션 버튼. 스트롱은 무조건 그 액션을 해야지만 넘어가기 때문에 스트롱은 항상 필수로 있고요. 윅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가 이거 해주면 좋은데 안 해도 그냥 뭐 그냥 취소할 수 있어 라는 형태를 할 때 있기 때문에 윅 같은 경우는 CTA 버튼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만 찍어 가셔서 이제 정의하셔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뭐 이 표를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공식처럼. 그럼 어떻게 이거를 기준으로 하지? 저희는 X 아이콘이 있냐 없냐로 스트롱이냐 윅을 구분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X가 있냐 없냐가 스트롱과 윅의 차이이기 때문에 X가 있으면 윅, 없으면 스트롱. 근데 이제 모달을 눌렀는데 거기서 또 뭘 액션을 해가지고 모달이 또 뜨고인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진짜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끝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화면들이 될 수 있겠죠. 이 화면은 스트롱일까요? 윅일까요? 윅? 그렇죠. 윅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면은 뭘까요? 스트롱.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죠? X만 보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윅과 스트롱.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트롱 버텀 시트, 윅 버텀 시트라는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뭐 상속 받기만 하면은 알아서 저 동작과 뒤로 가기가 되고 안 되고 뭐가 있고 없고가 알아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쓰면 되게 이제 시스템화를 해놨고요. 이게 스트롱이고 이런 것들도 이번에는 버튼이 있어요. 그렇다면 스트롱인지 윅인지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 위 X만 보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윅입니다. 이제 뭔가 어떤 액션을 해주면 좋겠지만 뭐 필수는 아니니까 꺼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뭐 어떤 거래를 다시 재견적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이제 필수는 아니니까 언제든지 끌 수 있게 윅을 열어주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일부러 빨리 맞췄는데 스트롱과 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 표만 외우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딱 제가 23분, 제가 30분 발표잖아요. 5분 동안 딱 발표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띄워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와 각각 다른 디자인 권장성이 존재하는데 두 개가 상이한 경우가 있었죠. 그 예를 들면은 그 버텀 시트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에서는 머티리얼 디자인이라는 가이드가 있었지만 iOS에서는 이제 명확한 그 머티리얼 디자인 같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각각 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었지만 약간 뭉뚱그려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저희가 뭐 스탠다드 바텀 시트랑 뭐 모달 바텀 시트라고 부를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이제 용어를 모달, 논모달이라고 통일을 한 거죠. 한소희는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한소희가 입었던 옷은 있습니다. 광고 촬영 때 입었던 거. 네.
응답 시간은 사용자 환경에 다르죠. 근데 이제 그 사용자 환경에서 응답 시간 말고 서버에서 내려줄 수 있는 응답 시간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뭐 서버에서 쿼리가 오래 걸리거나 여러 가지 오래 걸려가지고 오래 걸리는 것들, 혹은 좀 근데 반대로 엄청 간단한 거 가지고 금방 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네트워크가 느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획 과정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진 룰을 맞춰야 되고요. 만약에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왜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면 룰을 따라야 되고, 이유가 있다면 예외 사항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예외 상황이 2번 이상 발생한다. 그럼 제가 못 참습니다. 2번 이상 발생하면 그때부터 3번, 처음이 힘들지 2번은 쉽기 때문에, 아니죠. 2번이 쉽지 3번이 n번부터가 쉬워요. 그래서 2번째가 되면 이제 무조건 저는 이제 규칙을 만들자. 우리 이거 아닌 것 같다. 처음에 예라서 봐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 정의하기도 하고 예외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리 버튼이 있는데 상단 백 버튼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 좀 애매한 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요즘 추세가 물리 버튼을 진짜 옛날에 너무 옛날 사람 진짜 옛날에는 기기 하드웨어에 물리 버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가 있었던 시절에 안 계셨군요, 여러분들은. 네, 옛날에 갤럭시 A라는 휴대폰이 있었는데요. 네. 하여튼 옛날에는 하드웨어가 있었고 요즘 없애는 추세고, 근데 점점 스와이프 백을 아예 아이폰처럼 스와이프 백을 지원하게 하는 뭐 그런 원 핸드 뭐 이런 서드 파티도 있고, 그 내비게이션의 설정에서도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면 대응하셔야겠지만 프레딕티브 백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뒤로 가기로 스와이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구현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키셔서 온백 프레스드를 딱 해보면 디프리케이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뒤로 간다는 행위가 백 버튼을 프레스드 한다는 행위가 아니라고 얘네가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제 뒤로 가기는 점점 없어지고 뭔가 스와이프 백이나 여러 가지들이 점점 iOS와 마찬가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없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켈레톤 대신 로티가 어떤 스켈레톤 로티를 말씀하시는 건지 뭐 이런 로딩인 로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로티 쓰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은 스켈레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프로그레스 바 보여주는 걸 로티로 보여주는 걸로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스터디는 일단은 뭐 저뿐만 아니라 주로 제가 하는데 좀 열받은 사람이 먼저 공론화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제안한 사람이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 기반에서 각자가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또 각자 노션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최종 도달된 결론의 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고 모두가 동의하고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최종 문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노션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X버튼의 위치가 왼쪽인 경우는 궁금합니다. 그쵸? 저는 근데 맞아요. X버튼이 왼쪽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버튼으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를 일부러 의도한 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X버튼 누르는 게 편합니다. 네. 네, 사실 양손잡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른손 왼손 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 아이폰 기준으로 나오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둘 다 상관없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둘 다에서 허용되는 기준의 디자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아이폰스럽게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안드로이드 팀 사람들이 디자이너에게 달려갑니다. 이건 아이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둘 다에서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나오네? 딱 2개만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번에 구글 아이오에서도 올리신 분인 것 같은데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러면 잘생겨집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웹뷰 정의할 때 웹뷰 하면 웹뷰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따 오셔서 다시 질문해 주세요. Q&A 넘어갈게요. 마지막 둘 다 필요한 경우에는 하이어라키 백이 됩니다. 거기서는 사용자가 의도한 것은 빨리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뒤로 가기 눌렀기 때문에 히스토리로 넘어가고 싶었다면 히스토리가 있는 백을 눌렀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Q&A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저 오른쪽에서 제가 남아 있을 테니까 발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